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김장을 하고 연탄을 나르고 이런 걸 도와주는 소위 그 사회공헌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는 지향하고. 사부님 지금까지 뭐 파타고니아,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얘기들 해주셨잖아요. 사회책임 경영을 최고로 잘하는 회사는 어딘가요? 단연 유니레버지. 도브 만드는 그 유니레버요? 도브뿐만 아니라 바셀린, 퍼실, 립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회사가 1930년에 네덜란드 식품회사 유니와 영국 위생용품회사 레버가 만나가지고 유니레버가 된 거야. 이 분야에서 P&G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회사지. 비누 세제 팔아서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거예요? 이거 비누 세제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 25억 인구가 매일 유니레버 제품을 쓰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구에 한 6개 정도의 유니레버 제품을 갖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우수한 기업이지. 저번에 나이키는 무슨 일이 있어서 잘하게 됐고, 파타고니아는 되게 처음부터 잘했었잖아요. 유니레버는 어떤 유형인가요? 유니레버는 모태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이야. 그러니까 1870년대에 이 회사가 영국의 레버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영국은 이 위생 상태가 워낙 열악해서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은 게 사회 문제가 돼 있었어. 근데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착안한 게 비누야. 비누로 손만 씻어도 이 사망률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브랜드 비누를 만드는데 그게 라이프보이야. 그래서 위생용품을 이렇게 확산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회사가 유니레버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절에 만들어진 회사가 150년 동안 이 지속가능 분야에서 그 창립 정신인 사람을 살리는 회사, 이걸 꾸준히 이어가면서 진정한 지속가능 경영 회사로 성장을 해온 거지. 150년이나요? 그럼 유니레버 얘기는 뭐 엄청 많겠네요.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무박 7일이야. 근데 오늘은 이 유니레버의 가장 성공적인 지속 가능 사례인 BOP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BOP가 무슨 뜻이에요? 베이스 오브 피라미드의 약자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구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저층에 있는 빈곤층, 이 사람들을 BOP라고 부르는데 1년에 $3,00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에너지도 없고 이동수단도 없고 물도 길러서 써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BOP인데, 이 사람들의 절실한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성공도 만들어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지.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서 그게 돈이 되나요?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야. 이 BOP 시장이 이미 미국 예산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성장해 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 단순히 그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BOP의 전부인가요? 그걸로는 좀 사회책임 경영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면 내가 말하지도 않지. 본질은 가장 절실한 니즈를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방법의 비즈니스 성공 모델이라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6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무상 원조를 제공을 해왔는데, 개도국 사람들이 삶의 질이 변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거죠. 구체적으로 유니레버는 BOP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나요? 1990년대에 유니레버가 신시장 개척,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찾고 있었는데, 인도의 형편없는 여성인권, 그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높은 사망률,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2000년에 샥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샥티는 인도말로 파워 있는 여성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빈곤층 여성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소액금융도 주고 기업가로 만든 다음에 그 샥티들이 인도 전역을 누비면서 발로 뛰고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유니레버 제품을 팔게 만드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 그래서 2015년까지 인도 10만 개 마을에 4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이 샥티
이 군단을 만들어낸 거야. 이 모델을 다른 개도국에 전파시키면서 유니레버는 2020년까지 매출액의 70%에 해당되는 매출을 BOP 시장에서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거지. 샥티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성공 요인을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철저한 시장 분석. 소비자 니즈를 철저하게 파악을 한 거지. 그래서 심지어 치소를 얼마 만에 한번 바꾸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한 거야. 둘째, 제품 전략. 인구가 14억이니까 저마진에, 낮은 마진에 제품을 대량으로 팔았고, 소포장. 이 사람들은 샴푸 한 통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일회용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머리 길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량으로 3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 거지. 세 번째가 유통 전략. 인도에 유통망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샥티들이 발로 뛰고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대성공을 한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 기업가들은 자기가 기업가가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게 된 거고,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했어. 마지막으로 신뢰와 진정성이야. 그러니까 15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온 이 유니레버의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어필을 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캐드베리가 인도에서 초콜릿을 팔아서 대성공을 거두는데,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좋지만 그게 삶의 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유니레버는 질적으로 다른 거지. SDG 중에서 빈곤, 기아, 삶의 질, 여성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내는 윈윈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본주의 미래 희망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김장을 하고 연탄을 나르고 이런 걸 도와주는 소위 그 사회공헌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는 지향하고 장기적인 글로벌 CSR 전략을 가지고 이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될 때인 거지. 와, 유니레버 정말 굉장하네요. 이거 사야겠네요. 당연히 사야지.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자.